선수와 폭스와 이런 경기를 여러분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양팀 짜고 있어요. 자, 그나마 간신히 연패 끊은 팀,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연패하고 있는 팀, 동서라도 요즘 분위기 위너스리그에서 제일 안 좋은 두 개 팀이 대결하고 진짜 이거 얼마나 안될것 상황입니까? 연패가 너무 많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위메이드는 KT전에서 올킬을 눈앞에 두고 아쉽게도 역올킬을 당한 이런 지난 전적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경기가 중요한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웅진의 경우에는 잡선수자에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1승에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자, 제발까지 내려 복수. 끝판왕 이영호만 아니면 대한민국 e스포츠계의 이영호란 선수의 존재가 없다고 하는데 연맹국은 4대 빵에 3.5킬을 나섰는데 그런데 끝판왕 때문에 다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나마와 KT전에서 박성균이 살아난 점이 희망적이겠지만 여전히 마무리 부재가 너무 크죠. 이로써 특성상 상대 에이스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에이스를 잡는 역할로 뭐 전태환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신도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마무리를 해줘야 폭스가 그나마 승리를 따낼 수 있는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뒷모습만 보고 공군 에이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공군에서는 머리가 더 짧거든요. 더 짧기 때문에 이 삭발투어 이 3선전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또 연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진짜 이재훈 감독 진작의 삭발, 그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그냥 게임당 순서대로 그냥 선수까지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2라운드 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감독이 삭발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분위기 업이 안 되니까 코치가 삭발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선수까지 삭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삭발할 사람도 없어요. 이제 뭐 정말 선수 안에서는. 뱃수의 지인을 쳤다 생각을 하고 오늘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성적이 안 좋길래 그렇게 삭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랭킹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뭐 이거 보십시오. 웅진이 다시 1라운드 때는 맨 꼭대기쯤에 있었어요. 네, 유메이드 폭스도 상위권을 초반에는 아주 잘 들어가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3라운드 지나고 위너스리그 지날 때쯤 하면 결국은 중하위권으로 계속 수렴을 하는, 마치 자신의 고향 위치인 듯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틀을 벗어나는 순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승이 그 밑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으로 화승이와 진도 활동을 다 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승이 뭐 지금 위너스 리그에서 5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뭐 위너스 랭킹에서도 2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그런 점을 분명 생각한다면은 위너스 리그가 3라운드 끝이 아니라 4라운드까지 이어지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하면 확실히 웅진과 폭스 같은 경우에는 위너스 적응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위너스가 하위권 달리고 있는 두 팀의 대결, 최근에 특히 많이 좋습니다. 자, 김명훈이 살아나야 되고요. 이거 그 삭발한 선수들의 모습 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팀이 어려우면 프로리그 통산 다승 7위 윤용태가 지금 랭킹에 보면 로스터에 없어요. 네, 로스터 2군으로 지금 강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기장에 올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만큼 팀의 어떤 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어떤 암시 아니겠어요, 이게요? 네. 자, 그런데 웅진 입장에서 오늘 정말 기회이 되면 상대 전적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웅진과 폭스 최근에 볼 때 웅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체 전적에서는 뭐 15대 11 어느 정도 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그 최근에 상대 전적에서 웅진 스타즈가 폭스를 두 번 다 이긴 만큼 오늘도 굉장히 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웅진이 오늘 폭스 한 번 더 잡아주게 된다면은 5연패인데 웅진을 한 번 지면은 막 7경기 졌네요. 하나, 둘, 셋, 넷, 7경기. 네. 2라운드 7연패, 그 다음에 또 5연패 했어요. 네, 연승과 연패,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성적이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보다는 어느 정도 승리를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팀 전체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야지 침체될 때 지나치게 침체된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리고 폭스도 나름 뭐 2라운드 말고 잘하고 있다가 또 4연패를 쭉 주저앉으면 오늘 지금 그렇죠. 5연패예요. 결국에는 에이스를 잡아야 됩니다. MC게임 상대로도 그 4대0 완패를 0대4 완패를 당했을 때도 이재호에게 선봉을 당했었고, KT로서도 이용을 못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가서는 폭스 같은 경우는 초중반은 괜찮은데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요. 자, 다시 한번 양팀의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삭발에 동참했고, 뭐 김승환 선수의 반가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자, 그런 만큼 심기일전 이제 연패 끝나고 연승으로 접어드는 이제 경기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독, 코치,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까지 지금 삭발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표정도 이제 당연히 어떤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엄숙한 그런 표정으로 1승을 향한 어떤 다짐이 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멀리서 가면 공군 네. 박재영 감독보다 이재훈의 머리가 더 짧아요. 네, 공부에 있으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 유니폼만 갈아입으면 바로 다 믿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오늘 삼성과 이기, 삼성과 이기 승, 폭스 승, 연승으로 전환해야 되고,
오늘까지만 5연패. 전체적으로 5연패에 열받습니다만 지금 만나면 계속 치는 상대팀. 웅기 이번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웅기도 분위기 안 좋은 건 맞잖아요. 네. 이렇게도 없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폭스 팀의 문제는 마무리예요. 마무리 이외에는 초중반에 1승씩 2승씩 처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승리를 따낸 선수들은 많거든요. 그 테란의 박성균 선수라든지 전상우 선수, 전태양 선수도 있고 신노를 이용한 멤버들은 앞에서 선봉, 중견 이렇게 나가서 1, 2승씩 따낸 선수는 많은데 마무리로 상대팀의 에이스를 마지막에 잡아주는 그 선수, 특히나 전태양, 신노 이런 선수들이 좀 제 역할을 해줘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뭐 중급 선수들은 계속 잡으니까 3점 따거든요. 그런데 4점 에이스를 못 잡아서 4점을 못 따는 그런 폭스가 먼저 웅진의 선동은 바로 저거 임정현이 맡았을 때 중책이에요. 예, 아무래도 그 웅진 저그 라인이 강세를 띄는데 그 강세를 띄는 와중에 세 번째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위너스리그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그 엔트리 확보를 많이 못한 만큼 오늘 좋은 기회를 잡은 만큼 선봉에서 한 1, 2승 정도를 해준다면은 마무리 또 김명훈에게 넘겨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웅기는 임정현 카드를 드립니다. 그 옆에 거리는 폭스는 그냥 요즘 본인들 박성균 계속 첫 경기 박아버립니다. 그냥 나가 점수 따고 네. 쉽게 가자 이거예요. 박성균, 전태양, 전상우 이런 선수들이 웅진, UAD 속수의 어떤 테란 승률을 최대한 타 종족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KT전에서 정말 아쉬운 올킬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역전패 당한 이후로 팀 자체가 역올킬로 무너지는 이 아픔을 눈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독기 품은 눈으로 박성균 선수 첫 경기 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폭스는 저그라인 좋은데 상대 테란 잡을 카드가 없으니까 계속 그 테란만 나오다 그냥 무너져 버렸고요. 자, 이거 서킷 브레이커의 테란 저그전입니다. 네, 서킷 브레이커가 확실히 그 테란드 저그가 저그가 많이 앞서는 만큼 확실히 그 웅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석적인 엔트리를 냈다고 볼 수 있겠고 폭스 같은 경우에는 박성균의 지난 선봉전 3킬 그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한 번 더 박성균에게 먼저 분위기를 끌어와라 그러면서 남은 마무리 카드를 어느 정도 신경을 쓰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폭스 경기하는 팀 웬만하면 그냥 테란 잡는 카드 꽂아놓으면 거의 상의 종족은 맞춥니다. 테란으로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테란을 특히 임정현 선수가 적으로 잡아준다면 아주 좋은 출발. 첫 경기에서 좀 기선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양 팀이 그동안의 어떤 상대 전적도 한 번 이기게 되면 쭉쭉 연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경기 선봉전에서 기선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균 입장에서는 저구 출전했는데 이거 엔트리 스나이핑 제대로 했는데 이거 못 이기면 안 된다 이 생각으로 경기할 테고요. 그럼요. 어떻게 지난 그 KT 경기에서 최용수 선수가 멋지게 태양의 제구도 잡아내면서 선봉 그리고 차봉 그리고 3병까지 중견 3승을 거뒀던 박성균 진짜 그때 올킬을 거두지 못한 그 아쉬움을 오늘 임정현부터 시작해서 웅진 선수 잡고 달래기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매번 서킷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임기용 주심, 유동국, 김혜지 부심 세 분 수고해 주시겠고요. 자, 먼저 임정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갈색. 저구도 좋습니다만은 이 폭스는 특히 폭스의 테란 라인을 봉쇄하는 방법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상대팀은.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서킷 브레이크에서 저그 카드가 상당히 괜찮긴 하지만 임정현 선수의 전적을 보면은 약간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은 임정현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저그전은 7승 3패인데 반해서 테란전이 0승 2패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웅진스타즈가 저그 카드가 이 맵에서 가장 정석적이긴 하지만 저그전을 어떻게 보면 노리면서 맞습니다. 임정현 카드를 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저그적으로 출발해서 임정현 선수가 1승 올리는 이런 시나리오 생각했을 텐데 딱 KT전처럼 박성균 선수 나와버려서 어느 정도 당황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테란전 말씀하신 대로 승률은 안 좋고 가장 최근 테란 경기도 1월 19일에 손중 선수와의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도 역시 패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란전 물론 연습을 많이 했겠지만 실전에서 임정현 선수가 테란전에 얼만큼의 적응 능력을 보여줄지는 조금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네, 박성균 선수가 지난 네. 3킬 전에 정정현 선수. 네, 네. 오랜만에 그렇죠. 요즘 우승도 우스타투로 했고. 네. 또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더 많은 활약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웅진스타즈가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 네. 정정현 선수가 또 응원도 왔고요. 네, 혹시 정정현 선수도 이승현 선수처럼 복귀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이거는. 아, 근데 뭐, 아니, 네. 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그럼요. 네. 네. 정상급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활약해주기 기대합니다. 일단은 뭐 임정현 선수는 앞마당의 처리를 과감하게 가져가줬고, 예, 박성균 선수는 일단 원베럭 더블 커맨드가 어느 정도 예고가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뭔가 변수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보다도 박성균 선수가 상대방의 변수를 막아내고 위기 대처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만큼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중장기전을 돌입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찰병들이 교차를 했습니다. 딱 중앙에서요. 자, 임정현 아무튼 전체적으로 테란전은 좋네요. 지중 3패군요. 네, 이게, 이게 제대로 전적- 나온 건가요? 전적이 예.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아, 같고요. 그렇죠. 네, 테란전은 무승입니다 현재. 네. 박성균 승률 안 좋다가 이번에 하여튼 삼성 얼마 전에 바로 채워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위너스 리그의 또 보는 재미 그리고 하는 재미거든요. 선수들이 분위기가 아무리 안 좋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뭐 앞전 경기에서 뭐 3킬, 올킬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포스가 생깁니다. 네. 박성균 선수 스스로 자신감이 분명 생겼을 거예요. 그럼요. 네, 기회가 주어졌을 때 1승을 딱 하게 되면 그 1승의 어떤 손도 딱 풀고 경기장에 적응도 하고 이러다 보면 2승, 3승, 올킬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수 스펙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신감도 상승하고요. 그럼요. 자, 일단은 임정현 선수는 드론 정찰을 통해서 커맨드까지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스폰지볼 완성되기 전에 라바를 다 쓰면서 드론을 다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해체나 더 짓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고, 자, 드론은 살아서 교환했습니다. 생還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박성균 선수가 원베럭 더블 이후에 또 뭐 뮤탈스크에 대비해서 엔지니어 베이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3베럭스, 4베럭스까지 올리면서 뮤탈스크 겨냥한 그런 빌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임정현 선수는 오버로드 정찰이 또 부족한 그런 점도 있잖아요. 저글링 정찰로 좀 꼼꼼하게 체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자, 정원행 빨리 잡고 그 다음에 뭔가 자신의 뜻을 펼쳐야 되는데 잘 본인 쪽 체크하겠습니다. 박성균. 네, 저글링 위치 체크하면서 오버로드 잡으려고 지금 머린까지도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이고요. 굉장히 박성균 선수도 적극적으로 머린 액션하고 있는데 저런 거 초반부터 오버로드 잡히고 시작하면 굉장히 낭패죠. 오늘 좀 축하해야 네. 될, 뭐 오늘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혜원 이혜원 선수가 선수. 2월 18일 날 생일이죠. 네. 네. 92년생. 네. 이혜훈이 누구야? 그러면 연보동 선수를 닮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조금 더 이제 네. 존재감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네. 통해서요. 생일 곧 뭐 며칠 남았습니다. 축하하고요, 이혜원 선수.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네. 잘 쌓아놨네요. 92년생이면 이제 20이 되는 거죠. 20번째 생일이죠. 그렇죠. 네, 성인식. 성인입니다, 성인. 네, 그렇죠. 졸업을 한 92년생은 이제 PC방에 밤에 갈 수 있어요. 네. 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네. 뭐 PC방 쪽에 대해서는 아주 네. 특정 룰에 대해서 네. 그동안은 오면 큰일 났습니다. 네. 대부분의 그리고 잘 지켜지고 있죠. 그럼요. 그렇네. 네, 네, 그렇죠. 지금 원베럭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박성수 선수 아카데미가 상당히 빠르죠. 네, 어느 정도 진출 타이밍을 좀 더 일찍 잡겠다라는 생각인데 임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드론을 생산을 한 만큼 자, 이 마린 압박 타이밍을 잘 체크를 해야 될 텐데요. 팩토리를 늘린다는 것은 마린 메딕을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진출을 시키면서 임정현 선수에게 압박을 하면서 선콜로니의 다수를 건설하게끔 만들어주고 네. 자신의 테크트리로 뭔가 이후에 뮤탈스크를 좀 생각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베스를 빨리 간다든지 충분히 좀 자원도 빨리 가져가면서 박성균 선수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자원도 미리미리 확보해놓고 그러면서 또 그 병력의 움직임은 공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질질 끌고 요즘 뭐 장기전 뭐 그렇게 안 갑니다. 속도가 면서 몸이 가벼워졌어요, 박성균이. 내딕의 파이어백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임정현 선수가 저글링 다수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성공 콜로니를 2개, 3개까지 그렇죠. 늘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노리고 박성균은 테크트리를 올리고 있어요. 파벳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저글링을 과감하게 늘리기보다는 선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좀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겁니다, 네. 박성균이. 그리고 베럭스 급격히 늘리고 있어요, 네. 박성균 3개째까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임정현 선수가 크리 콜로니만 건설해놓고 성공 콜로니로 변신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는 그나마 임정현의 대처가 그나마 낫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진짜 나올 것 같으면 페이커 진짜 이럴 땐 지켰다는 거, 돈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머린이 당연히 어떤 그 이동 속도 느리기 때문에 임정현 선수는 느긋하게 지레 겁먹고 썬큰 막 3-4개 이미 막 변신시켜놓고 이게 아니라 저글링으로 이미 딱 블로킹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크게 속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박성현 선수의 테크트리가 어쨌든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임정현 선수의 뮤탈스크가 더 빨리 나오거든요. 네, 사이언스 베슬이 확보가 되고 베슬이 이레디에이트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까지 임정현의 뮤탈스크 타이밍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임정은 쪽에서 작전을 이제 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파이어뱃을 봤다고 뭐 그냥 바로 겁먹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숫자도 파악하고 이게 얼마큼 더 적극적인지 그동안 초반에는 없을 때는 막 오히려 적극적인 척 하더니 지금은 막 벙커만 들고 있는데 여기에 건버프 썬크를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뮤탈 떴습니다. 이제 그렇죠. 턴이 임정현 쪽으로 갔어요. 네, 벙커 벙커. 건설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임정현 네. 선수 느낄 거예요. 아, 마린 메딕만으로 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테크트리를 올렸구나. 그렇죠. 예, 직감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벙커에 파이어벳 위주로 지금 들어간 것을 저글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뮤탈로 벙커를 아예 노리는 판단도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처음에 어디 틀죠? 앞마당 쪽 먼저입니까? 본진 쪽도 지금 7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앞마당 쪽으로 합니까? 자, 한마당 왼쪽 끝으로 가게 되면은 터렛이 3개가 있다고 네. 하더라도 오른쪽 터렛은 발사를 못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2개 맞으면서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턴에 떼고 병력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공간 확보해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컨트롤해 줄 필요가 네.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도 계속 몰아붙여야죠. 자, 물론 3기지까지 가져가면 임정현인데요. 뮤탈 나오자면 히드라리 스탠 지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과감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가진 네. 않습니다. 지금인가요? 그러니까 추가 뮤탈이 없기 때문에 더 뮤탈의 체력을 깎는 일을 하지 않고 앞마당 쪽에 머리니 움직인 걸 보고 나서 한번 이제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액션을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금 뮤탈이 모이고 있지 않거든요. 예, 임정현 선수가 초반 이제 9뮤탈만을 가지고 지금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럴커로 최전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끌기 용으로 이제 애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앞마당 그 첫 번째 그 공격 갈 때 맨 좌측에 있는 이 네 번째 터렛이 완성되기 전에 거기서 견제를 계속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본인의 의도는 뭐 금을타기 갖고 상대하더라도 해봐도 뭐 보이면 다 확 물어버려야죠. 네,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상황을 임정현 선수가 좀 쉽게 보내버린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네. 자, 대신 뭐 큰 무리는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손해본 건 없어요. 그래도 네. 뮤탈을 조금 잃으면서 SCB를 더 잡는 의미보다는 한시 쪽의 멀티를 최대한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임정현 선수가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뮤탈 숫자가 만약에 줄어드는데 더 안 보인다 싶으면은 박성규 선수가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러커 나오기 전에 나오면 한시 해처리는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견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정현 선수가 불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럴커로 최전 전환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약간 아쉽다는 거죠. 이득 볼 수 있을 때 더 이득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후에 정말 유리할 때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요. 준비된 플랜이 있고 하다가 그때 즉각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상황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임정현. 네, 이번에도 맞아봤자 뭐. 네. 네, 이래도 한번 소모하게 만들어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럴커가 확보가 되고 일단 다리 점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박성규 치고 나가는 타이밍은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자, 중앙 쪽에 이제 러커 4기째 땅에 박혀버릴 거예요. 근데 뒤를 쳐버리면 박성규 나갔다 다시 다리 안쪽으로 백하죠. 예, 박성규 선수가 한시적 멀티 타격은 못 준다고 하더라도 마린 메딕이 센터 쪽으로는 진출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리를 내주게 되면은 그 이후에 탱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출 자체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요. 결국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리 건넙니까?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아래쪽으로 돕니까? 넓은 데로 오래요. 아예 그냥 우측으로 그냥 빠질 생각이었는데 또 시야를 확보해놨다 보니까 임정현 선수가 다시 또 박성규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네. 있고요. 자, 꽤 많은 러커가 보유가 됐고요. 그런데 박성균도 병력을 모았습니다. 조합된 한 방이에요. 네, 전장이 넓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지금 무리하게 싸워줄 필요가 없어요. 베스린 하나씩 잡아주면서 물론 쉽게 박성규 선수가 놓치진 않겠죠. 그리고 박성규 선수는 빈집털이에 대한 대비로 벙커까지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병력을 임정현 선수가 달라들기보다는 계속 조금씩 후퇴하면서 한시 쪽 그리고 본진 쪽에서 병력을 모아서 싸울 자신이 있을 때 샌드위치를 네.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겉만 치면서 상대를 오. 중앙에다가 뒤로만 밀면 돼요. 뒤로 좋아요. 밀면. 자, 탱크 둘. 탱크 긁었어요. 좋아요. 근데 임정현 씨가 정말 많이 벌었죠. 둘이나 잡았습니다. 둘이나 지금. 네. 야, 이렇게 되면 박성규의 의도대로 이게 3탱크 한방 타이밍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경기를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박성균도 장기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맨드 네. 하나 더 짓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 스타포트 올려주면서 장기전을 좀 도모하는 운영은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러커로 버텨주면서 디파일러가 안정적으로 나올 때까지 지금 최대한 좀 유리한 자리를 센터 쪽에서 지금 전장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좀 많이 밀렸거든요, 임정현. 근데 정면 한 번까지 들어왔네요. 탱크 네. 하나밖에 없는데 과감하게 들어왔습니다. 러커 컨트롤을 오, 잡아내면서 이게 다리에서 끌어야 돼요. 다리에서 럴커가 끌어야 돼요. 따로따로 놀다 네. 보니까 아래쪽에 3럴커 먼저 잡히고 4럴커 잡히고 이거 박성균 생각지도 못한 네. 경기를 끝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썬쿤도 앞으로 연장해서 짓다가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서 싸우지 못하고 네. 네, 가지고 있는 병력 대비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전투를 해줬어요. 네. 정말 임정현 선수가 그 아래쪽에 있었던 3럴커가 럴커 한 개가 먼저 이레디를 당하고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이 정도 피해까지는 임정현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박성규도 이 정도까지 피해줄 거라는 생각을 네. 못했어요. 18 러커 그냥 죽어버릴까 하지만 더 끌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생명선이에요. 여기서 네. 더는 안 돼요. 근데 이미 거기서 대부분의 병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라인도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오히려 테라는 단단해지고 있잖아요.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한 방에 잘 싸웠어야 되는데 이럴 땐 어쩔 수 없습니다. 탱크만 탱크 하나라도 근데 뮤탄이 낮으면 이거 정면 그냥 뚫립니까? 경기 여기서 끝나겠는데요. 네, 더 버틸 것도 없겠는데요. 네, 하이브 하게 되면 이게 운영이 안 돼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뒷발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나와봤자고요, 이 상황에서. 네, 파일럿 앞마당이 하나만. 마지노선이에요. 앞마당이. 이게 한 번 잘못 싸우게 되면 이렇게 다리 앞에서 계속 손해보는 싸움만 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센터 싸움을 이렇게 한 방에 훅 가죠? 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적당히. 왜냐면 센터 싸움에서 투탱크를 먼저 잡다 보니까 임정현이 방심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박성균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과감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서 탱크 잡혔다고 네, 세 번째 커맨드 가져가고 마린 메딕 센터에서 왔다 갔다만 했으면은 경기 또 어떻게 될지 몰랐을 네.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기회를 스스로 만든 그럼요. 거예요, 박성균이. 그러니까 그게 박성규 다 지지. 지지. 예전 박성규면 두 탱크 다 죽으면 자신 있는 장기전 모드로 전환하는데 그렇죠. 그냥 질러 나가버리니까 칼라가 많은 건데 박성규 색깔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추가 멀티하면서 저그에게 오히려 시간을 주게 되면 저그가 디파일러의 울트라까지 갖추고 더 힘들어질 싸움을 하는데 박성기 선수가 KT에서 이렇게 3연승을 한 원동력 이런 식으로 스타일 자기 자신을 진화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박성규 선수 사실 지난 KT 경기에서 박성균의 그 경기력을 본다면 윤용태가 빠진 지금 이건 쉽지 않거든요. 박성균 잡은 선수를 그렇죠. 찾기가요. 그때 당시에 이영호를 못 잡아서 올킬만 못했을 뿐이지 박성균 선수가 전체적으로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과감함이 정말 돋보이는 날이었거든요. 네, 이번 경기 때도 그 기세를 몰아서 똑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했어요. 네. 이 박성균의 기세를 웅진스타 같은 경우는 조기에서 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웅진스타즈에서 테란전이 3개 정도 통과해서 51% 넘는 승률을 가진 선수가 없습니다. 박상호가 50%, 6.6배, 정명원이 50%, 나머지는 전부 30%, 20%밖에 안 돼. 윤영태는 2군으로 내려갔고요. 그렇습니다. 운진도 전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지금 체제전을 꿈꾸며 막 기존에 있었던 에이스들도 2군으로 내려보내고 굉장한 실험을 단행하고 있는데 첫 경기 너무 아쉽게 자신의 능력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한 방에 어이없어. 특히나 운영 아무리 잘하면 뭐랍니까? 전투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선수는 그 다음 출전도 불투명해지는 거거든요. 네. 자, 과연 강력한 거의 3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복수의 그 테란 선수 박성규, 전상욱, 전태양을 웅진의 윤용태 없는 웅진이 과연 누구로 어떤 종족으로 어떤 전략으로 상대할 수 있을지 진짜 오늘 선봉 4점 나오겠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죠. dressed up as a lion.